안녕하십니까, 이진건 TV입니다. 논평 시작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또 기어이 이 일을 저질러 놨습니다. 작심하고 버린 것 같아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또 박탈했습니다. 사실 이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 이거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나 할 수 있는 일이죠. 우리가 지금 헌정사가 몇 년인가, 1948년부터 따지면 72년 아닙니까? 그런데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한 게 딱 3번입니다. 이번까지. 한 번은 전에 천정배 법무장관 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때 강정구 동국대 교수, 이 사람 구속하지 말고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하라고 장관이 그것 때문에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거든요. 그 말이 많았죠. 사상 처음으로. 그 다음에 추미애 장관 들어와가지고 지금 2번째 발동하고 있습니다. 전번에는 무슨 검은 유착 사건 그거 한다고 윤 총장 그 손대지 마 이래가지고 발동했죠. 그래서 한 게 뭡니까? 전 채널A 기자 이동재 전 기자 그 사람 구속시킨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거 하려고 세상에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해가지고 검찰총장 수사 그 지휘 라인에서 배제해버린 겁니까? 근데 이번에 또 왜 이렇습니까? 이번에 또 보니까 라임 사건, 이게 엄청난 사건이 모양이에요. 여하튼 뭐 전에부터 엄청난 사건이라고, 그리고 그 안에 정권의 실세들이 많이 연루가 되어 있다 이렇게 알려졌지 않습니까? 소문이 많이 나돌았죠. 그러고 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걸 검찰이 정말 작심하고 덤벼들어서 수사를 해가지고 정치적 고려 없이 한다면 무슨 큰 사단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기분 안 느끼십니까? 그러니까 여기 또 수사지휘권 발동에 윤 총장은 손대. 왜? 뭘 핑계 삼았냐면요. 아시잖아요. 김봉년이라는 사람, 라임 사태, 여기 몸통이라고 그러죠. 라임이라는 이 회사가, 라임 자산 운용이 엄청난 규모, 1조 6천억 원인가 된다는 그 엄청난 규모의 펀드 사기를 치지 않았습니까? 그 몸통이라는 김봉현, 이 사람이 지금 구속돼서 재판받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지난 8일에는 법정 증언을 통해서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엮어 넣더니 또 16일에는 무슨 입장문 이런 걸 변호사를 시켜서 밖에 나가서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복중서신이지 말하자면. 거기에서는 뭐하냐? 윤석열 라인의 검사들 또 전현직 수사관에 자기가 향응을 베풀고 거기다가 거액의 뇌물을 줬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검사장 출신의 국민의힘 의원한테도 거액의 뇌물을 줬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윤 총장의 운명이 여기에 달려있다. 이 라임 사건에. 그러니까 그걸 해가지고 적어도 강기정 정도를, 기동민이도 뭐 잘했지만 기동민 정도는 약하다. 강기정 정도를 잡아달라. 그러면 보석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주겠다.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이미 말이죠. 검찰이 사실 수사 때 진술했던 내용이라고 그래요. 자기가 그런 진술도 하고 주장도 했고 그랬죠. 그런데 그때는 왜 가만히 있다가 김봉년이라는 사람이 변호사를 시켜서 입장문을 발표하자마자 득달같이 덤벼들어서 감찰이란 걸 했죠. 아, 감찰해보니까 확실히 문제가 있더라. 의심할 만한 대목이 있더라. 그러니까 윤 총장은 안 되겠다. 그 다음에 윤 총장 라인이라고 하는 그 수사팀 전부 교체해. 이거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그것만 하는 겁니까? 라임 사건뿐 아니에요. 코바나라고, 주식회사 코바나라고, 그게 이제 아마 그 윤 총장 부인이 경영하는 회사 모인데 거기 거액의 협찬금을 옛날에 받았다. 또 무슨 뭐 거기 보니까 도이치모터스 관련 주가 조작도 있고, 또 도이치 파이낸셜 주식 매매 특혜 의혹 사건도 있고, 이것도 손대. 그 다음에 윤 총장 장모가 운영했던 그 요양병원, 이거 운영 과정에서 비리, 이것도 손대. 그 다음에 이제 옛날에 용산 세무서장 비리 의혹 사건이 있습니다. 그때 그거 이미 뭐 윤 총장 그 임명돼가지고 청문회 때도 그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때는 지금의 국민의힘이 공격을 해댔죠. 윤우진이 세무서장, 이 사람이 뭐 엄청난 비리를 저질렀고 윤 총장이 그걸 봐줬다. 왜? 윤대진이라고 당시에 법무부 뭐 검찰국장인가 이 사람하고 워낙 그 절친한 사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봐준 거다. 윤 총장이 봐준 거다. 이래가지고 얼마나 말이 많았습니까? 그때 지금 더불어민주당 한사코 맞고 나섰죠. 감싸고 나섰잖아요. 정부도 마찬가지로. 아, 윤 총장 깨끗하다고 말이야. 윤 총장 부인 그 일도 문제될 게 없다는 식으로, 그 장모도 문제될 게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한사코 가로막고 나서가지고 공격의 날을 피했죠. 그래서 기어이
검찰총장으로 임명되지 않았습니까? 문 대통령이 임명했죠. 그 다음에 우리 그 윤 총장님 이래가면서 말이죠. 수사 잘해달라고, 엄정하게 해달라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헌법에 충성하고 국민에 충성하는 우리 윤 총장님 뭐 이래가면서 말이죠. 그래서 마음에 안 드니까 지금 이 모양이지. 윤 총장의 손발을 딱 묶어버린 거죠. 쫓아내려고 했는데 안 나가니까 어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데 이거야말로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 검찰청법 그 취지를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검찰청법 취지가 뭡니까? 수사의 중립성을 강조한 거예요. 장관은 정치인 아닙니까? 정치인이 수사에 개입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정치적으로 되죠. 그래서 장관은 수사에 대해서는 손 떼라. 참 손 떼는 게 아니라 아예 관심 갖지 마. 부득이한 경우가 혹 있을 수가 있어. 그때는 검찰총장만을 지휘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간은 지휘하지 말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 아주 취미생활이에요. 벌써 자기 임기 들어서가지고 벌써 지난 1월에 임기 시작됐는데 지금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2번이나 이 지휘권을 발동한 겁니다. 윤 총장 보고 나가라는 거죠. 이래도 안 나갈래 이제 이런 거죠. 최후의 일격인 셈인데 윤 총장은 또 19일날 발동하고 19일 같은 날 윤 총장이 입장을 내놨습니다. 금일 법무부 조치에 의하여 총장은 더 이상 라임 사건의 수사를 지휘할 수 없게 됐다. 수사팀은 검찰의 책무를 엄중히 인식하고 대규모 펀드 사기를 저지른 세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을 모두를 철저히 단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바란다. 이런 각별한 당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수사팀이 과연 이 당부를 정말 아주 절실하게 받아들일까요? 별로 그럴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 수사팀 다 교체해버렸잖아요. 이 라임 사태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그 부인 관련된 거, 용산 세무서장 사건, 이거는 윤 총장 자신이 지금 연루가 돼 있다고 돼 있는 사건이에요. 이래도 안 나갈래. 당신 이제까지 우리가 그만큼 기회를 줬지, 나갈 기회를. 스스로 알아서 나갈 기회를. 안 나갔지. 알았어. 이제는 그냥 못 내보내줘. 이제 피의자 신분, 더 나아가서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만들어줄게. 권력의 맛이 어떤 건지 한번 맛봐.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어떻게 말이죠. 같은 정부 내에 그것도 본부하고 외청 사이에서 이렇게 전면전을 벌이는 이런 경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게다가 총책임자인 문재인 대통령 한마디 말도 안 하죠. 국민에 대해서도 정부가 이렇게 그야말로 난장판 되다시피 했는데도 정부의 총책임자인 대통령이 국민에 대해서도 유감 표명 한마디 없습니다. 어쩌자는 겁니까? 그런데요, 아마도 추미애 장관 정말 권력을 너무 과신하는 것 같습니다. 내 손에 있는 권력이 이건 누가 감히 우리 뒤에서 우리 대통령님이 나를 지지해주고 있는데 그 뒤에는 누가 있어? 아니 우리에게 말이죠. 우리인이 마음 하고 싶은 거 다 해. 했던 국민. 거기다가 우리한테 엄청난 의석을 몰아준 국민이 있는데 뭘 겁내? 이거죠. 근데 이 사람 말이 좀 이상한 게 전에 자기가 연루됐던 사건, 자기 아들 그 휴가 문제 그것 때문에 논란이 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수사 때 자기는 법무장관으로서 적어도 그때만이라도 업무에서 벗어나 있었어야 되죠. 장관직에서. 사퇴는 안 하더라도 적어도 업무는 중단하든지 뭐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해당 업무는 검찰에 대한 업무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말이죠. 국회에 나가가지고 자기 아들도 결백하고 자기도 결백하다는 이야기를 끝없이 했죠. 거짓말도 섞어가면서. 수사 가이드라인 제시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다가 결국 이제 다 무혐의 받았거든요. 그럼 윤 총장은 왜 거기서 배제하는 겁니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정말 이거는요, 보니까, 검찰이 준사법기관이라고 하는 점에서 보면, 이게 사법농단이에요, 말하자면. 그 흔한 농단. 그 다음에 검찰농단이죠. 누가? 추미애 법무장관이 농단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온 국민이 뭐라고 하든 말든. 어떻게 이런 일이 백주대낮에 대한민국에 있습니까? 세상에 이런 경우가 또 있겠습니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죠. 윤 총장은 왜 저러고 있냐? 제가 생각할 땐 별로 방법도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그 자리를 그래도 추미애 사람으로 앉히는 내가 끝까지 지켜보겠다는 생각일 수가 있죠. 문재인 대통령 뭐 다른 사람은 혹시 넣고 싶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면 다른 대책이 없으니까 그냥 앉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혹은 호랑이 등에 이미 올라탔으니
자기 마음대로 내려갈 수도 없다. 이런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뭐 자기 입장을 내놓고 하는 거 보면 그래도 강단은 있어 보입니다. 검사들 분명히 지금 라임 사태 엄청난 그런 뒤에 흑막이 있을 수 있어. 소신을 갖고 파헤쳐. 이렇게 독려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이번 사건을요, 만약에 공수처가 지금 출범했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이 공수처를 왜 그렇게 기를 쓰고 만들고 그거 출범시키려고 애를 쓰는지 짐작이 대충 가지요. 공수처가 지금 만약에 출범해서 업무를 보고 있다면 이 사건들, 라임 사건이 이거 몽땅 갖고 갔을 거예요. 그걸 깨끗하게 정권 측의 인사들, 그 사람들의 혐의는 깨끗하게 벗겨주겠죠. 그 다음에 엉뚱한 거 몇 개는 잡아가지고 그냥, 이게 공수처다. 이렇게 보여줄 거고. 섬찟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공수처가 앞으로 뭘 어떻게 할 것인지 대충 짐작이 가지 않습니까? 근데 공수처가 지금 출범을 못하고 있으니까 검찰한테 시키는데 대신에 윤 총장은 옆에 밀어놓는 거죠. 거기서 만약에 같이 윤 총장이 거기 수사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자기들 감당을 못하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근데 이런 거요. 이렇게 자기들 권력을 마음대로 한다. 마음대로 내가 권력을 갖고 있으니 내 권력 내가 마음대로 쓴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데요, 작용하는 반드시 반작용이 오죠. 내가 저지른 게 있으면 저지른 만큼 갚아야 될 때가 있겠죠. 반드시 갚아야 될 때가 옵니다. 그리고요, 국민의힘, 야당, 제1야당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힘인 이 제1야당이 그동안에 국민들이 볼 때, 과연 야당답다 이렇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기껏 한다니까 국회 안에서 계속 떠들기만 하고. 그 대체가 없거든. 떠들다가 뭐 퇴장하고, 그 다음에 뭐 여당이 들어가지고 통과시키잖아요. 자기들 법을.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우리는 국민이 우리한테 의석을 너무 적게 줘가지고 우리는 어쩔 수가 없어. 그렇다고 밖에 뛰어나가서 정당이 밖에 뛰어나가서 데모할 수도 없잖아. 이러니까 편하게 됐죠. 안에서는 아무리 해봐야 뭐 더불어민주당이 들은 척도 안 하고 법 통과시켜버리면 그만이고. 의석수가 전혀 안 되니까. 밖에 나가서는 데모하고 장외 정치하는 건 안 좋다. 이렇게 되니까 장외 정치 우리 안 해. 이렇게 되고. 이런 식으로 또 넘어갈 겁니까? 지금요, 이렇게 되면 대한민국의 법치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권, 국민의힘 몫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들 그야말로 영구집권 시나리오대로 가겠죠. 사즉생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디 아주 진퇴양난에 거기 처해가지고도 그 위기에 처해서도 내가 정말 죽을 각오를 하면 살아날 길이 열리는 거죠. 그런 각오 한번 해본 적 있습니까? 국민의힘? 이제라도 말이죠. 이게 지금 우리 검찰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이렇게 이제 끌다가 공수처만 되면 끝나는 거죠. 윤 총장, 이제는 그냥 자기 발로 안 나가니까 형사 피고인으로 만들겠다고 나서는 것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 얼마나 또 기세 좋게 지금 덤벼들고 있습니까? 아주 기고만장해 있죠. 국민의힘이 어떻게 앞으로 제동을 걸고 막아나설지 한번 지켜봐야죠. 그리고 국민들도 눈 뜨고 부릅뜨고 오늘날의 이 이상한 세태, 이상한 정부 분명히 보고 그 다음에 이것을 가지고 자기 지방선거, 보궐선거 있잖아요. 내년 4월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도 있고 또 국회의원도 몇 선 할지 모르죠. 내후년에 대통령 선거. 그건 정권의 향방을 결정하는 그런 선거입니다. 똑똑히 지켜보고요. 주권자로서 나라의 주인으로서 그 주인의 권리를 행사해야 됩니다. 그건 그냥 권리일 뿐 아니라 의무입니다. 의무. 어떤 의무? 좋은 정치를 있게 하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느냐? 국민에게 있습니다. 주인이니까. 그래서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하도록 우리 함께 노력하십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